우리는 상식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한강의 기적 또한 이와 마찬가지죠. 6.25 전쟁 이후 정말 아무것도 없던 허허벌판에서 지금의 한국처럼 엄청난 경제대국이 된 것은 사실 상식으로는 당연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그것을 넘어 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고이자 한국의 역사로 남을 우리의 선배님들이 피땀을 흘려 열심히 노력해주신 덕분에 우리는 자랑스러운 선진국의 일원이 될 수 있었고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대우받으며 당당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계도 너무 많은 일을 하게 되면 고장이 나고 오작동을 할 수밖에 없듯이 사람도 너무 많은 일을 하거나 무리를 하게 되면 분명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오직 대한민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60년대 독일로 일을 하러 가신 파독간 호사 출신 할머니를 둔 외국인이 자신의 할머니에게 들었던 내용을 글로벌 커뮤니티에 글로 남긴 것인데요. 이 글이 외국인들 사이에서 굉장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외국인은 도대체 어떤 글을 적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한국 출신 할머니를 둔 독일인으로 우리 할머니께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어서 이렇게 글로 남겨본다. 우선 우리 할머니는 옛날 한국 발전의 과도기 때 독일로 파견 온 간호사신데 이곳에서 할아버지를 만나서 독일에 정착하셨다고 해. 너희도 알다시피 요즘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들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잖아. 나도 이러한 한국 문화가 마음에 들어서 자주 할머니 댁에 찾아가서 한국에 관한 이런저런 얘기를 듣곤 하거든. 우리 할머니가 내게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마다 할머니의 눈에는 정말 생기가 돌곤 하는데 독일에서 살고 계시지만 늘 한국을 그리워하시는 것 같았어. 그런데 너희 한국의 어르신들은 꽤나 특이한 취미생활을 갖고 있는 거 알아? 정원 가꾸기, 축구 경기 시청, 스도쿠 문제 풀기 등 다양한 취미 활동을 가지고 계신 독일의 어르신들과는 달리 한국의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취미가 없다고 해. 정확히 말하면 이들은 취미를 가질 시간조차 없었다고 한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한국의 급격한 발전 속에 대한민국의 아버지들은 해 뜨기 전에 출근해서 해지면 퇴근하고 어머니들은 아이를 돌보는 와중에 부업까지 하며 살림에 보탰으며 자녀들도 2시간 거리에 학교를 걸어 다니며 하루에 4시간도 못 자면서 공부를 했다고 해. 따라서 말 그대로 잠잘 시간도 부족한 그때의 한국인들은 취미를 가지려야 가질 수가 없었던 것이지. 이들은 국가와 가정을 위해 잠잘 시간도 아끼고 밥 먹을 시간도 아끼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 수행했고 그렇게 몇십 년간 피땀을 흘린 끝에 선진국이라는 전무후무한 역사를 썼다고 한다. 우리 할머니는 종종 한국에 있는 친구들을 보러 한국에 가시곤 하는데 한국의 어르신들은 일이 취미가 돼버려서 형편이 나아졌음에도 아직까지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 사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데 다른 개발도상국들을 봐도 다들 취미 하나쯤은 있지? 도박, 약, 술, 게으름 등 지치고 고달픈 삶을 엉뚱한 곳에 풀곤 하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경우가 훨씬 많다. 하지만 한국의 어르신들은 국가와 가정을 위해 기꺼이 젊음을 바쳤으며 성실과 헌신에 대한 부작용으로 일 중독에 걸려버렸다. 우리 할머니 또한 한국에서 보냈던 어린 시절을 내게 이야기해 주시는 게 유일한 취미라면 취미일 정도로 일을 제외한다면 다른 취미를 갖지 못하고 계시지. 이런 것을 보면 한강의 기적을 정말 기적이라고 보는 게 맞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도대체 누가 한국인들처럼 열심히 살 수가 있단 말인가? 기적은 분명 준비된 자들에게 오는 것이지 준비조차 안 된 게으른 자들에게 오는 게 아니다. 한국 어르신들의 이러한 특별한 취미를 보면 한국은 정말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는 저력이 있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어. 이 외국인이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외국인의 말처럼 우리의 자랑스러운 선배님들이 취미 하나 없이 잠과 밥 먹는 시간도 줄여가며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신 결과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궤도에 오를 수 있었고 이것은 기적이 아닌 한국인들의 저력이라고 불려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제는 젊은 세대들이 선배님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더욱 고군분투한다면 언젠가는 대한민국도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외국인이 글에 대한 해외 반응은 어떤지 댓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영어 강사를 하고 있는데 한국 어르신들은 유독 과거 이야기를 자주 하시더라. 처음에는 그분들이 왜 그러는지 몰랐지만 이 글을 보니 그들이 정말 자랑할 만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의 헌신은 정말 존경할 수밖에 없어. 솔직히 나는 한국인도 아니고 한국에 관심도 없지만 한국을 선진국으로 만든 사람들의 삶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다. 이들의 삶을 영화로 만든다면 분명 대박이 날 거야. 한강의 기적을 이어서 베트남은 지금 메콩강의 기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화, 경제 등 다양한 산업에서 큰 이변을 일으키고 있죠. 메콩강의 기적은 한강의 기적과 매우 유사하며 따라서 한국과 우리는 형제입니다. 도대체 베트남이 문화와 경제에서 무슨 이변을 일으켰다는 거죠? 저는 베트남 문화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 글쓴이는 개발도상국일수록 오히려 야, 도박, 게으름 같은 나쁜 문화에 빠지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베트남인 것 같네요. 저는 베트남에 가보고 개발도상국에 사는 사람들일수록 착할 거라는 막연한 믿음이 완전히 깨져버렸거든요. 한국이 언제까지 성장할지 정말 상상조차 가지 않는다. 한국이 급속도로 발전한 이후로도 그들은 계속해서 꾸준한 성장을 이어오고 있는 것을 보니 한국 노년층의 엄청난 저력은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내려져 오는 것 같아. 한국만큼 세대 교체가 잘 되고 있는 나라는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한국의 노년층이 잘 다져놓은 기반을 중년층이 꽃피웠죠. 이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형태의 발전입니다. 이제는 한국의 젊은 세대들이 활약할 차례죠. 아마 한국의 노년층들은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더욱 열심히 일하지 않았을까 싶어. 내 후손들만큼은 나처럼 고생시키지 않아야지 하는 마음이 수반된 결과 그들의 아름다운 희생이 가능했던 거지. 저는 한국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고 이 말에 정말 공감합니다. 다른 국가의 부모들은 자기 자식만을 챙기지만 한국의 부모들은 후손이라는 개념에 남이 자식까지 신경 쓰는 경향이 있거든요. 한국의 노년층의 애국심은 정말 굉장하던데 이 글을 보니 그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 한 나라의 수준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을 정도면 나 같아도 엄청난 자부심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